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 행복하기보다 불안하고 존중받기보다 상처받는 일이 더 잦아지는 관계. 벗어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중독성.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독한 사랑 혹은 운명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학대와 애정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중독적인 연결고리이죠. 겉보기에는 열정적인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덫과 같은 트라우마 본딩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결정적인 5가지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이미 그 길을 걸어 나온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시작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거부할 수 없는 화학적 끌림과 함께 순식간에 시작됩니다.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죠. 상대방은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소울메이트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러브바밍, 즉 사랑폭탄 공세입니다. 쉴 틈 없는 연락, 과도한 칭찬과 선물, 미래에 대한 성급한 약속들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이것을 산에 비유하자면 보통의 건강한 관계는 산기슭에서 시작해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함께 정상을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등반과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시작부터 헬리콥터를 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관계의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완벽해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정상에 있다면 앞으로 갈 길은 단 하나, 아래로 내려가는 길뿐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매력과 함께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호기심이 존중으로, 존중이 신뢰로, 그리고 신뢰가 깊은 사랑으로 서서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은은한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매우 강렬한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주로 신체적인 끌림과 접촉에 집중되어 있죠. 물론 사랑에서 육체적 교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그것이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가치를 확인받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지만 잠자리에서만큼은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학대적인 사람들은 육체적 관계를 통제와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 순간에만 사랑을 베푸는 척하며 상대방을 길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무기 삼아 벌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유일한 애정의 공급원인 육체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연결은 다차원적입니다. 육체적인 끌림은 물론 그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깊은 정서적, 지적 교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침대 밖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굳이 몸을 섞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대화만으로도 깊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극도의 행복감, 즉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순식간에 비난과 무시 속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뇌는 혼란에 빠지고 가해자가 주는 간헐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줄 알면서도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항상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되죠. 반면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에도 갈등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비포장도로처럼 덜컹거리기는 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때로는 트라우마 본딩의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관계가 얼마나 나를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대화와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대화가 철저히 회피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올 상대의 분노나 비난 혹은 침묵의 처벌이 두려워 입을 닫아버립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의견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사랑에서는 어려운 대화를 최우선 순위로 여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건강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말해도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되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은 그 관계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처럼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무력하게 그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나은 삶을 향한 선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독치료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본딩을 끊는 것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마약이나 술병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대상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힘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선택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영광이며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관계, 즉 상호성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주고받으며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관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 본딩과 진정한 사랑의 5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계의 시작, 연결 방식, 안정성, 대화 방식,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거나 과거의 혹은 현재의 관계가 떠오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빠지는 덫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묘하고 복잡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연결고리는 반드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헤쳐나올 용기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모되고 아파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채우고 성장시키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 행복하기보다 불안하고 존중받기보다 상처받는 일이 더 잦아지는 관계. 벗어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중독성.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독한 사랑 혹은 운명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학대와 애정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중독적인 연결고리이죠. 겉보기에는 열정적인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덫과 같은 트라우마 본딩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결정적인 5가지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이미 그 길을 걸어나온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시작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거부할 수 없는 화학적 끌림과 함께 순식간에 시작됩니다.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죠. 상대방은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소울메이트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러브바밍, 즉 사랑폭탄 공세입니다. 쉴 틈 없는 연락, 과도한 칭찬과 선물, 미래에 대한 성급한 약속들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이것을 산에 비유하자면 보통의 건강한 관계는 산기슭에서 시작해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함께 정상을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등반과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시작부터 헬리콥터를 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관계의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완벽해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정상에 있다면 앞으로 갈 길은 단 하나, 아래로 내려가는 길뿐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매력과 함께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호기심이 존중으로, 존중이 신뢰로, 그리고 신뢰가 깊은 사랑으로 서서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은은한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매우 강렬한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주로 신체적인 끌림과 접촉에 집중되어 있죠. 물론 사랑에서 육체적 교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그것이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가치를 확인받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지만 잠자리에서만큼은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학대적인 사람들은 육체적 관계를 통제와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 순간에만 사랑을 베푸는 척하며 상대방을 길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무기 삼아 벌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유일한 애정의 공급원인 육체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연결은 다차원적입니다. 육체적인 끌림은 물론 그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깊은 정서적, 지적 교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침대 밖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굳이 몸을 섞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대화만으로도 깊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극도의 행복감, 즉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순식간에 비난과 무시 속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뇌는 혼란에 빠지고 가해자가 주는 간헐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줄 알면서도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항상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되죠. 반면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에도 갈등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비포장도로처럼 덜컹거리기는 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때로는 트라우마 본딩의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관계가 얼마나 나를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대화와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대화가 철저히 회피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올 상대의 분노나 비난, 혹은 침묵의 처벌이 두려워 입을 닫아버립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의견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사랑에서는 어려운 대화를 최우선 순위로 여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건강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말해도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되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은 그 관계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처럼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무력하게 그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나은 삶을 향한 선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독치료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본딩을 끊는 것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마약이나 술병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대상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힘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선택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영광이며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관계, 즉 상호성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주고받으며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관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 본딩과 진정한 사랑의 5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계의 시작, 연결 방식, 안정성, 대화 방식,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거나 과거의 혹은 현재의 관계가 떠오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빠지는 덫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묘하고 복잡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연결고리는 반드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헤쳐나올 용기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모되고 아파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채우고 성장시키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 행복하기보다 불안하고 존중받기보다 상처받는 일이 더 잦아지는 관계. 벗어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중독성.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독한 사랑 혹은 운명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학대와 애정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중독적인 연결고리이죠. 겉보기에는 열정적인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덫과 같은 트라우마 본딩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결정적인 5가지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이미 그 길을 걸어 나온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시작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거부할 수 없는 화학적 끌림과 함께 순식간에 시작됩니다.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죠. 상대방은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소울메이트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러브바밍, 즉 사랑폭탄 공세입니다. 쉴 틈 없는 연락, 과도한 칭찬과 선물, 미래에 대한 성급한 약속들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이것을 산에 비유하자면 보통의 건강한 관계는 산기슭에서 시작해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함께 정상을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등반과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시작부터 헬리콥터를 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관계의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완벽해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정상에 있다면 앞으로 갈 길은 단 하나, 아래로 내려가는 길뿐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매력과 함께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호기심이 존중으로, 존중이 신뢰로, 그리고 신뢰가 깊은 사랑으로 서서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은은한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매우 강렬한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주로 신체적인 끌림과 접촉에 집중되어 있죠. 물론 사랑에서 육체적 교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그것이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가치를 확인받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지만 잠자리에서만큼은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학대적인 사람들은 육체적 관계를 통제와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 순간에만 사랑을 베푸는 척하며 상대방을 길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무기 삼아 벌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유일한 애정의 공급원인 육체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연결은 다차원적입니다. 육체적인 끌림은 물론 그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깊은 정서적, 지적 교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침대 밖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굳이 몸을 섞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대화만으로도 깊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극도의 행복감, 즉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순식간에 비난과 무시 속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뇌는 혼란에 빠지고 가해자가 주는 간헐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줄 알면서도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항상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되죠. 반면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에도 갈등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비포장도로처럼 덜컹거리기는 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때로는 트라우마 본딩의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관계가 얼마나 나를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대화와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대화가 철저히 회피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올 상대의 분노나 비난 혹은 침묵의 처벌이 두려워 입을 닫아버립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의견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사랑에서는 어려운 대화를 최우선 순위로 여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건강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말해도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되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차이점은 그 관계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처럼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무력하게 그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나은 삶을 향한 선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독치료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본딩을 끊는 것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마약이나 술병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대상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힘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선택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영광이며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관계, 즉 상호성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주고받으며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관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 본딩과 진정한 사랑의 5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계의 시작, 연결 방식, 안정성, 대화 방식,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거나 과거의 혹은 현재의 관계가 떠오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빠지는 덫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묘하고 복잡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연결고리는 반드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헤쳐나올 용기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모되고 아파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채우고 성장시키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 행복하기보다 불안하고 존중받기보다 상처받는 일이 더 잦아지는 관계. 벗어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중독성.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독한 사랑 혹은 운명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학대와 애정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중독적인 연결고리이죠. 겉보기에는 열정적인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덫과 같은 트라우마 본딩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결정적인 5가지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이미 그 길을 걸어 나온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시작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거부할 수 없는 화학적 끌림과 함께 순식간에 시작됩니다.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죠. 상대방은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소울메이트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러브바밍, 즉 사랑폭탄 공세입니다. 쉴 틈 없는 연락, 과도한 칭찬과 선물, 미래에 대한 성급한 약속들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이것을 산에 비유하자면 보통의 건강한 관계는 산기슭에서 시작해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함께 정상을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등반과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시작부터 헬리콥터를 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관계의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완벽해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정상에 있다면 앞으로 갈 길은 단 하나, 아래로 내려가는 길뿐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매력과 함께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호기심이 존중으로, 존중이 신뢰로, 그리고 신뢰가 깊은 사랑으로 서서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은은한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매우 강렬한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주로 신체적인 끌림과 접촉에 집중되어 있죠. 물론 사랑에서 육체적 교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그것이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가치를 확인받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지만 잠자리에서만큼은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학대적인 사람들은 육체적 관계를 통제와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 순간에만 사랑을 베푸는 척하며 상대방을 길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무기 삼아 벌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유일한 애정의 공급원인 육체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연결은 다차원적입니다. 육체적인 끌림은 물론 그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깊은 정서적, 지적 교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침대 밖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굳이 몸을 섞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대화만으로도 깊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극도의 행복감, 즉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순식간에 비난과 무시 속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뇌는 혼란에 빠지고 가해자가 주는 간헐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줄 알면서도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항상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되죠. 반면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에도 갈등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비포장도로처럼 덜컹거리기는 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때로는 트라우마 본딩의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관계가 얼마나 나를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대화와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대화가 철저히 회피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올 상대의 분노나 비난 혹은 침묵의 처벌이 두려워 입을 닫아버립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의견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사랑에서는 어려운 대화를 최우선 순위로 여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건강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말해도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되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은 그 관계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내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처럼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무력하게 그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더 나은 삶을 향한 선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독치료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본딩을 끊는 것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마약이나 술병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대상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본딩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힘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선택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영광이며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관계, 즉 상호성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주고받으며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관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 본딩과 진정한 사랑의 5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계의 시작, 연결 방식, 안정성, 대화 방식,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거나 과거의 혹은 현재의 관계가 떠오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 빠지는 덫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묘하고 복잡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연결고리는 반드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식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헤쳐나올 용기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모되고 아파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채우고 성장시키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 행복하기보다 불안하고 존중받기보다 상처받는 일이 더 잦아지는 관계. 벗어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중독성.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독한 사랑 혹은 운명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렬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학대와 애정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중독적인 연결고리이죠. 겉보기에는 열정적인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덫과 같은 트라우마 본딩과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결정적인 5가지 차이점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이미 그 길을 걸어나온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시작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거부할 수 없는 화학적 끌림과 함께 순식간에 시작됩니다.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죠. 상대방은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소울메이트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러브바밍, 즉 사랑폭탄 공세입니다. 쉴 틈 없는 연락, 과도한 칭찬과 선물, 미래에 대한 성급한 약속들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이것을 산에 비유하자면 보통의 건강한 관계는 산기슭에서 시작해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함께 정상을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등반과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은 시작부터 헬리콥터를 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관계의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완벽해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정상에 있다면 앞으로 갈 길은 단 하나, 아래로 내려가는 길뿐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매력과 함께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호기심이 존중으로, 존중이 신뢰로, 그리고 신뢰가 깊은 사랑으로 서서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은은한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매우 강렬한 육체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주로 신체적인 끌림과 접촉에 집중되어 있죠. 물론 사랑에서 육체적 교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그것이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가치를 확인받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지만 잠자리에서만큼은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학대적인 사람들은 육체적 관계를 통제와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 순간에만 사랑을 베푸는 척하며 상대방을 길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무기 삼아 벌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유일한 애정의 공급원인 육체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연결은 다차원적입니다. 육체적인 끌림은 물론 그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깊은 정서적, 지적 교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침대 밖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굳이 몸을 섞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대화만으로도 깊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관계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극도의 행복감, 즉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순식간에 비난과 무시 속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뇌는 혼란에 빠지고 가해자가 주는 간헐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갑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아주 가끔 터지는 대박의 기억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줄 알면서도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옆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항상 상대의 기분을 살피게 되죠. 반면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물론 건강한 관계에도 갈등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롤러코스터처럼 수직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비포장도로처럼 덜컹거리기는 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때로는 트라우마 본딩의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관계가 얼마나 나를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대화와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서는 중요하고 민감한 대화가 철저히 회피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올 상대의 분노나 비난 혹은 침묵의 처벌이 두려워 입을 닫아버립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